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이재민 지원에 나섰고 대한성서공회는 현지 요청에 따라 긴급 성서 후원을 진행합니다.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교회들 또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단 소속 농어촌 교회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석 교인 30명 이하인 교회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 희망 재무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재민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최근 국제기구와 협력해 이재민 지원에 나섰고 대한성서공회는 현지 요청에 따라 긴급 성서 후원을 진행합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새벽에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가옥 약 17만 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4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와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활동이 마무리되고 현재는 본격적인 잔해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재건에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천막촌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시설과 깨끗한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성면가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콜레라 등 전염병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긴급구호에 앞장섰던 한국교회는 이재민들을 향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던 한국교회 봉사단은 최근 긴급구호금 20만 달러를 UN 세계식량계획과 UN 난민기구에 각각 10만 달러씩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이기에 교회의 직접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와 협력해 이재민 지원에 나선 겁니다. 한교봉의 구호금은 튀르키예 이재민 캠프에 텐트와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고 식료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12년 동안 지속된 내전으로 접근조차 어려운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는 일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진행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기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지원을 시작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 근처에 무너진 빵 공장 4곳에 저희가 복구 지원비를 보내서 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거기를 통해서 부어진 빵들을 140만 어린이들 난민 캠프에 저희들이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교봉은 많은 교회가 마음을 모아주고 있다며 아동을 위한 영양보충제와 임산부용 긴급치료제, 휴대용 발전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긴급 성서 후원을 진행하며 영적 돌봄에 나섭니다. 이번 지원은 튀르키예 성서공회가 대한성서공회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튀르키예 성서공회 측은 이재민들에겐 깨끗한 물과 음식, 체온을 유지할 거처와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며 성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튀르키예 성서공회는 위기 속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후원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he real need is starting now. 100,000 people lost their family members. Their relatives, their home, their job, their health. Their life has completely changed and need a new motivation to restart. They are in need of spiritual food beside their daily bread. The word of God is the best healer. And my country needs that more than ever. 특히 지진 발생 직후 보여준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 실천이 무슬림들의 편견을 깨고 있다고 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튀르키예는 개신교와 정교회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선교 활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 성서공회를 통한 우회적인 지원이 튀르키예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보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울진 지역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최근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임원회를 진행하고 3억 5천만 원을 한국교회 총연합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2022년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터전을 잃은 울진 주민들에게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진행해왔고 예장 통합총회는 추가 지원까지 더해 모두 16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는 이순창 총회장과 임원들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현장을 방문해 현지 선교사들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교회의 어려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이제는 정말 소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농어촌교회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농어촌부가 교단 소속 197개 농어촌 교회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인원이 30명 이하인 교회가 10개 중 7개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이 20명 이하라는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고 10명 이하라는 교회도 27.4%나 됐습니다. 30명 이하라는 응답은 14.2%에 그쳐 출석교인 30명 이하인 교회가 조사 대상 교회 중 70%를 차지한 겁니다. 반면 100명 이상이라는 교회는 3%에 그쳤습니다. 다음 세대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생들의 주일 예배 참석 현황을 물었는데 10명 이하라는 응답이 48.2%였고 참석 인원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36%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어촌 교회 교인들의 주 연령층을 보면 70대 이상이 42.6%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5%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어촌 교회에 출석하는 주 연령층은 고령화되고 있는데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기성총회 농어촌부는 농어촌 교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교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교단의 현실도 기성총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영남지역 농어촌 선교센터가 교단에 속한 영남지역 221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목회자가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고 40대 이하 목회자는 11%에 그쳤습니다.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수는 20명 이하가 28%, 30명 이하가 26%를 차지했습니다. 10명 이하는 22%를 차지해 출석 교인 30명 이하가 전체 교회의 7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세대 출석률 역시 심각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학생이 없다는 응답이 42%를 차지했으며 10명 이하는 44%의 응답률을 보인 겁니다. 교단들이 농어촌 교회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다음 세대 출석률 하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농어촌 교회 쇠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더불어 농어촌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한국 교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구직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의 수는 역대 최다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 희망 재무 상담소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1살 A씨는 취업한 지 3년째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고향이 지방이라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월세까지 나가다 보니 미래를 그리기조차 막막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A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재정관리와 부채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를 운영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재무상담사가 무료로 재무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형성이 전혀 잘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좋은 직장에 가야 빨리 갚을 텐데 그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윙즈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뿐 아니라 구직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을 위한 상담도 제공하며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일하지 않는 청년 가운데 구직 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청년의 수가 역대 가장 많은 49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보다도 3만 8천 명 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청년 상담을 지원하는 연령대인 20세부터 39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쉬었다는 청년은 71만 9천 명까지 많아집니다.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역대 최다라는 건 불안한 재무 상태로 고통받는 청년 역시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서로 소장은 윙즈는 청년 재무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자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채가 이제 많아졌을 때 이제 채무 조정이나 이런 방법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조금만 알려준다면 이제 청년들이 좀 마음을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많이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김 소장은 또 신앙 안에서 건강한 재정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도 청년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조금 물론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쉽지 않다면 이제 기운실이나 이제 외부 단체를 통해서라도 잘 그런 이야기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윤실 청년희망 재무상담소 윙즈는 올해 11월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무상담 내용은 소득과 지출 파악, 재무 상환 계획, 소비 예산 수립 등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은 성별 결정 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자 오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이런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지극히 편향적이며 역차별적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무분별한 성별 정정 허용은 남녀의 신체적 구분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가 최근 총회본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우곤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우곤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배 회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기성총회 부흥사들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에 앞장서자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 부흥사회는 매월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개최하고 다른 성결교단과의 교류 확대, 미자립교회 자비량 성회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한신대학교 교학협력센터가 최근 출범했습니다. 강연홍 총회장은 창립 예배에서 교학협력센터가 교단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사명을 잘 감당해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고 성장하는 청춘어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미 센터장은 교학협력센터는 한신대학교와 기장총회가 협력해 교단의 신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목사 후보생 현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학협력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목사 후보생 신학 교육 지원, 총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연구위원 역량 개발을 위한 학술 사업 등이 선정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 내 부정선거를 추방하는 등 총회 개혁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107회기의 샬롬 부흥 운동을 위해 총회 클린 개혁을 선포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며 총회 선거운동의 개혁과 총회 본부 개혁, 총회 산하교회, 성범죄 근절 등을 실천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예장합동은 선거개혁을 위해 총회 임원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사조직의 정치 개입을 막고 강사 초청을 통한 후원금, 협찬비 관행을 근절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은 또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성범죄에 연루된 총회 구성원은 총회 활동을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 전도대회 5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념대회가 열릴 계획인 가운데 주최 측이 지난 17일 대회 성공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 손자인 로이 그레암이 참석해 50년 전 한국에 나타났던 부흥의 물결이 이번에도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전도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전도대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 박동찬 목사는 현재 전도대회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이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며 6월 2일 진행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